이렇게 제가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또 다들 덥석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 꽤 많았어요.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아 가지고 또 덥석 사셔 놓고 "아 힘들다. 왜 안 오르냐." 또 그러실까 봐 이 영상은 아마 제가 공개로 돌려놓는 걸 좀 생각을 해 보고 공개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바로 앞전 영상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뱅가르드 관련해 가지고 워렌 버핏의 리플사 간접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뱅가르드라는 회사보다 사실 더 큰 투자 운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락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오늘 영상에서 좀 다시 종합해서 정리하여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직도 이 리플 XRP가 오른 이유는 XRP가 단일 통화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근거 그 하나만 가지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한 개의 근거만 가지고 버티다 보면 논리가 깨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되게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제 요인들도 많죠. 이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지만 XRP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리플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뱅가르드 관련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뱅가르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10%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 뱅가르드가 여기 가지고 있다 했죠.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에버 회장님 중 한 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뱅가르드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월가의 성인이라는 존 보글이 설립한 곳이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블랙록 자산운용 다음으로 많은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가 몇 등입니까? 2등이고 제가 방금 썸네일에 아까 방금 소개드린 데가 몇 등이라고요?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등하는 투자 운용사와 2등하는 투자 운용사가 리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999년 포춘지가 선정한 다 4명의 투자 거장 중 한 분이 바로 이 앞선 보여드렸던 존 버글이라는 이분이고 나머지 3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머지 3명이 누구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다 들어보셨죠? 투자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이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뱅가르드 관련해서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 그 곰탱이 베어러블 가이가 이런 사진 내놨는데 이 배 자체 모양이 이 뱅가르드라는 이 앞에 이 로고와 되게 비슷하지 않나? 심보라고 되게 비슷하지 않냐? 근데 이게 도시 3개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드 갈링하우스 그러니까 리플이 마치 이 뱅가르드를 이 배에 타가지고 리플이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거 하나로만 하더라도 거의 다 설명이 끝나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하나의 그 미디엄 블로그에서 한 인물이 2018년 6월 14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XRP 가격은 1.59에서 8.23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예측을 올렸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13,600불하고 28,000불이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학 공식에 기반한 리플 XRP 가격 해가지고 올렸던 그 사이트의 원본이 되는 이제 그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 6월에 발간된 것이고 2명의 저자 로버트 비치닉하고 수잔 에스더니 이 2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쓴 글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좀 더 들여다봤어요.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이분이 방금 수잔 에스턴이고 이분이 로버트 미치닉인데 둘 다 이제 좀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 지금 대학 교수고 이분도 리플 이사에 있었고 이분도 역시 리플 이사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둘 다 이제 리플에 몸담고 있던 분이고 지금도 몸담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다른 데 가셨어요. 더 좋은 데 가셨어요.
이제 그거 좀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요. 이 관계가 되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학 공식 기반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치는 최고로 잡았을 때 93,621불, 낮게 잡았을 때 45,438불, 잘 안 됐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확률을 곱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잘 될 확률, 성공 확률은 30%라 해가지고 이 잘 된 거에 곱하기 0.3, 잘 못 됐을 경우에 곱하기 0.3을 했었을 때 가장 안 됐을 때 그리고 가장 잘 됐을 때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한 논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안 돼도요. 13,000불 가네요. 자, 그리고 XRP예요. XRP는 놀랍습니다. 잘 됐을 때의 경우 32.91달러,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가 6.37달러인데 XRP의 성공 확률은 25%여서 여기에 곱하기 0.25로 둔 거예요. 곱하기 0.25로 넣어가지고 8.23, 1.59 이렇게 달러가 나올 것이다. 잘 안 됐을 경우, 잘 됐을 경우.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마켓 상황과 심리 상황 같은 건 제외시킨 거고, 오로지 그 수학 공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제일 중요한, 요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죠, 심리. 네, 심리. 이쪽을 이제 확 쏠렸을 때는 이제 더 무시 못 하는 거지. 이제는 이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잡았을 때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발간됐을 때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제가 앞서 공개 영상으로 딱 말씀드린 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잔이라는 사람은요, 현재 지금 뭐 대학 교수 겸 리플에 몸담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메리칸 마이크로 이코노미스트다라고 돼 있고, 현재 이제 대학 교수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링크드인에 들어가니까 이분의 정보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프로페서의 스탠포드 그레이지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적혀 있죠.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무려 6년 11개월 동안 2013년부터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6년 11개월 동안 어디 있냐면 멤버스 보드 오브 디렉터스라고 해가지고 리플 이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리플랩스 이사회에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 4월 8일에 수잔시 리플랩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리플사에서 직접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분의 강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같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1분짜리인데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리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이분 당연히 지금 현재 리플에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로버트 미치닉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리플에 있다가 현재 다른 데 갔어요. 어디 갔냐면 바로 블랙록으로 갔어요. 세계 제1등의 투자 운용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2일, 언제냐면 2019년 4월 5일에 나온 거니까 4월 2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등 대체 투자 사업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제 블랙록이 한 번 이제 뒤집은 거예요. 2019년에 4월에. 블랙록은 앞서서 리플의 전 상품 마케팅 담당 로비 밀치닉을 어디로? 블랙록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 관리팀에 영입한 바 있다. 와우.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팀을 신설해서 이 관리팀의 리더로서 이 사람을 지금 영입한 건데요.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람도 이제 세계 제1등의 투자 운용사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그러면 게다가 리플이 몸담고 있던 사람은 스카우트 있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다들 캐내려고 하지만 블랙록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진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할 때 이걸 떠들고 싶을 때가 있고 안 떠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언급을 피하는 중이라고 보니까 진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로버트 비치닉. 이분은 링크드인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미디엄 그 블로그 계정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봤는데, 역시나 본인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다. MBA 캔디데이트의 스탠포드 그레이지 스쿨 오브 비즈니스 나와 있고, 프라이 커리어 전적이 어디냐. 리플사에 전적이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역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서 대체 투자 상품을 이제 찾고 있고요. 블랙록은 최근에 리플 상품 마케팅
이제 개발자였죠. 상품 마케팅 담당자였죠. 로버트 미치닉을 디지털 웨스팀에 영입시켰다. 자, 우연일까? 블랙록에서 리플 이제 익스큐티브를 갖다가 영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 리플에서 전 익스큐티브를 영입을 했고, 블랙록은 여러분 대략적으로 자산 운용이 7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고 1등 회사입니다. 1등 회사고, 자, 그래서 그 영입했던 사람이 리플에 대해서 예측했던 가격이 있었고, 블랙록 자체가 CEO도요 이런 말을 했는데 드러냈죠. 블랙록 CEO가 어떤 말을 드렸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아마 좀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자, 블랙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제1등의 투자 회사고요. 자산 운용 규모는 7.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운용사 규모로 봤었을 때 세계 1등이고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배웠죠. 뱅가르드가 2등을 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두 개 합쳐놓으면은 12,000 정도 되나요? 12,000 빌리언 되나요? 밑에 있는 걸 다 씹어 먹겠네요. 그래서 1, 2등 있는 거가 전부 다 리플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블랙락 블로그에서도 직접 이렇게 라비 미치닉을 갖다가 블랙록의 블록체인 리드로 영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 발전하고 그 암호 자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블랙록 CEO입니다. 이거 뭐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제가 다 들어봤는데 25초짜리인데 XRP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리플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회로 가기 때문에 국제 송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현재는 5에서 10%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송금과 환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이 대사예요. 이 대사예요. 그들에게 이제 뭐 집에 돈을 보내는데 5에서 10% 이제 차지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외환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민주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XRP와 리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2019년 7월 20일 마치 2019년 4월에 리플 상품 마케팅 담당자를 갖다 영입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런 언급을 한 거 봐서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영입된 사람이죠. 블랙록에 영입된 사람. 블랙록도 여러분 팟캐스트 있어요. 팟캐스트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들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뻔한 얘기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뭐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하고 리플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연관지은가? 방금 저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도 연결을 지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PNC라는 곳인데요. PNC를 통해서도 이렇게 블랙록과도 또 연결고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세계 제1등의 투자 운용사 블랙록과 리플의 관계는 연결고리가 최소한 2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알아볼게요. 자, 이제 보십시오. 블랙록이라는 데서요. 블랙록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명부인데요. 가장 최고,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PNC입니다. PNC라는 곳은 은행인데요. 자, 몇 퍼센트? 거의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거의 PNC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PNC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딘가? 앞에 설명드렸죠. 뱅가르드가 7.63%로 1등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라고 나와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이네요. JP모건도 보이고요. 좀 지분은 뭐 작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2%면 되게 큰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 작냐?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 2% 엄청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역시 뱅가르드 이거 보통이 아니네라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중요하지 않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PNC 좀 더 설명드릴게요. PNC뱅크에서 PNC는 사실요, 언제 2018년 9월에 나와 있네요. 리플 홈페이지인데 블로그인데요. 자, 블록체인 이미 이 리플렛에 이미 다 조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NC는 이미 리플렛을
테스트까지 했었죠. 자, 보십시오. 미국 대형은행 PNC 리플 기술 활용한 송금 서비스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 8월 30일에 나온 기사네요. 그래서 이미 테스트까지 지금 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PNC 리플렛 이용한 국제결제 서비스 개시해가지고 또 나와 있네요. 자, PNC란 곳은 어느 곳이냐? 자산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8위 은행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PNC는 리플렛에 조인을 했다. 2019년 PNC는 리플렛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PNC란 곳은 어디냐?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은행이다. 자, 그리고 PNC는 또 뭐다? 세계 제1등의 투자 운용사 블랙락 지분의 22%를 홀딩하고 있다. 블랙락은 그냥 PNC다. 이 정도로까지 이제 과장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자, 블랙락은 어떤 곳이냐? 7조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블랙락에서요, 이제 2019년 4월에 전 리플의 상품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라비 미치닉을 갖다가 이 라비를 갖다 이제 Y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블랙락이 아무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락에서도 디지털 커런시, 뭐 암호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블랙락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런 블랙락에서 데리고 간 이 라비 미치닉이 만들었던 보고서, 2018년에 만들었던 보고서가 바로 이거였죠. 암호자산에 대한 예상 가격이었죠. 비트코인, 뭐 XRP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 보고서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라비 미치닉을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었던 보고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블랙록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카우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뭐 암호자산 이게 돈이 되느냐가 가장 이 사람한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아마 좀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야,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좀 데려와봐. 그랬더니 좀 브리핑을 좀 들었더니 이거 돈 되겠네 해서 영입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데 PNC도 보십시오. 이미 블랙락이 영입하기 이전부터 2018년부터 PNC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PNC도 그랬겠죠. 주주인데 블랙락이 22% 주주인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뱅가르드도 이미 하고 있었고, 뱅가르드는 또 뭡니까? 뱅가르드가 직접 리플에 관여하지 않지만 뱅가르드가 투자한 회사들은 다 리플에다 이렇게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아마 달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전 슬라이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뭐 뱅가르드, 블랙락 이렇게 또 있었죠. 이제 블랙락이 이제 눈에 보이시죠? 우리 오늘 봤으니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 뱅가르드, 그리고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 이제 눈에 보이죠?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일단은 이제 지분에 대한 이제 지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화살표 관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다라는 게 표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뱅가르드였죠, 여러분.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다? 버크셔였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돕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6.95%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역시 뱅가르드다. 블랙락의 5.69% 지분 가지고 있는 것도 뱅가르드. PNC 7.63% 지분 가지고 있는 것도 뱅가르드다. 그리고 블랙락 PNC 관계. 블랙락의 21.97, 그러니까 22% PNC가 가지고 있고요. PNC의 지분 4.45를 블랙락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되게 엄청나게 숨차네요. 자, 버크셔, 아직 이거 말씀 안 드렸네. 5.82% 가지고 있는 것 블랙락이다. 자, 근데 뱅가르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냐, 이거 궁금해 하실 텐데,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어디 다 얽히고 설켜 있을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특정 은행 하나 가지고 우리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금융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동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현재 이 금융시장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주식시장 가지고만, 뭐 부동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먹거리만 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서로 헤쳐먹는 관계인데 더 이상의 성장이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시장,
아예 정말 초짜배기 시장에서 포텐셜을 늘려가지고 크게 늘릴 수 있는 시장을 찾다 보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니프라고 관련이 있죠. 니프라고 관련이 있고 PNC도 말씀드렸다시피 니플 관련이 있죠. 그리고 니플에 전에 몸담고 있던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블랙락에 이제 팀에 이제 블랙락이 이제 들어가 영입 스카우트 됐죠. 그죠? 그리고 블랙락과 PNC에서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또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아마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인베이스에 뭐 전에 있던 사람도 이제 뭐 심지어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통화감독청 가는 수준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이제 계속 뻗쳐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현재 이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먹거리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 키워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먹거리를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해석입니다. 사람이 했던 그 아마 그 보고서, 썼던 보고서, 예상 가격 그 보고서가 아마 블랙락에 영입되는 것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XRP가 뭐 통화가 될 것이다.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될 것이다라는 아직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XRP 레저 사용을 통한 것이 이제 XRP에 대한 사용이 이제 그걸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5대1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거 자체 플랫폼에 대한 그 성장이 강해지면 XRP에 대한 동반선장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XRP 홀딩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XRP 가치가 또 이게 소각이 되기 때문에 XRP 가치가 이제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이 정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 상승이 결국 코인 가치 상승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발휘했던 겁니다. 멤버십을 한 이유도 참 이런 이유고요. 왜냐하면 자꾸 영상을 양으로 찍어내다 보면은 결국엔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또 양으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일반 영상으로 공개 처리했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퀄리티 높은 거는요,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또 결론은 이제 질문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공개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